님들 이거 알아? 지난달 중국에서 뭔가 진짜 큰일이 터졌거든. 시진핑 측근인 장유샤 부주석이 숙청됐고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만 20명 이상이 한 번에 떨어져 나갔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 내부 문제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 그게 문제야. 왜냐면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 시진핑 체제가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더 강해지는 건지에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갈린다고. 지금부터 전문가 10명이 예측한 5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볼 텐데 이거 진짜 듣고 있으면 소름 돋을 거야.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봐야 해. 크게 2가지 상황이 있거든. 첫 번째, 정치 권력 공백 시나리오야. 만약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면서 정책 일관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더 심해져. 지금도 이미 심각한데 이게 금융 시스템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실업이 늘고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두 번째, 오히려 통제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도 있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 중국이 중국식 자급자족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봐봐. AI, 반도체, 녹색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을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 거지. 이건 한국 기업들에게는 악몽이야. 더 골치 아픈 게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외무역법이야. 이건 뭐냐면 무역 자체를 국가 전략으로 제정의한 거야. 기업 규제 권한이 엄청 확대되는 거지. 한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규제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증갑세 부담도 늘어나고 통신이나 AI 관련 사업은 규제가 복잡해진다고 봐. 요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야. 지금 한국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에 가까워. 근데 지금 이게 진짜 문제가 되고 있어. 작년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중국 수출이 떨어지고 있거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졌어. 이건 심각한 거야. 왜냐면 중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 국민들이 18조 달러를 날렸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잃은 돈보다 크다는 거야.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지. GDP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올해 4.5%, 2년 뒤엔 3.8%, 최악의 경우 2에서 3%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자급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팔던 부품들을 더 이상 안 사주는 거지. 결국 한국 경제 성장률이 깎여 나갈 수밖에 없어. 다행히 우린 이미 회피를 시작했어. 2018년엔 대중 수출이 26.8%였는데 지금 19.5%까지 떨어졌거든. 하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야. 시진핑 이후 중국 내부가 불안정해질수록 그 갈등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2025년만 해도 일본 예술인 공연을 강제 취소하고 히토류를 규제하면서 일본을 압박했잖아. 근데 이게 한국에도 똑같이 터질 수 있다는 거야. 사드 때 한알령 먹였던 것처럼 말이야. 중국은 경제를 보복의 도구로 삼는 게 점점 노골화되고 있거든.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야. 이 시기에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야. 대만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남중국해 분쟁도 격화될 거고. 여기서 핵심이 뭔데? 미중 갈등이 동시에 심화된다는 거야.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지. 만약 한국이 미국 쪽에 기울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들어온다. 반도체, 배터리, 화학. 중국 시장을 의존하는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는 거야. 한국 관광객 감소, 한류 제재도 따라올 거고 반대로 중국 쪽에 기울면 미국의 압박이 심해진다. 결국 한국은 선택의 압박 속에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시나리오 4의 악몽이지. 이제 5번째 시나리오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 말이야.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저가 상품을 마구 쏟아내거든.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같은 핵심 제품들 말이야. 그럼 전 세계 시장이 중국 제품으로 넘쳐나잖아. 미국은 가만두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나타나서 20% 기본 관세에 중국 제품은 더 때린다니까. EU도 반덤핑 조사를 더 확대하면서 무역 장벽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지.
여기서 한국 기업은 진짜 위험해져.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품들이 관세에 걸리잖아. 원가도 올라가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야. 근데 기회도 있어. 바로 프렌드 쇼어링 말이야. 미국, EU, 일본 같은 친구 국가들이 중국 대신 다른 나라에서 사려고 눈을 돌리거든. 한국이 여기서 가게 먹을 기회가 생기는 거야. CPTPP에 가입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거지. 결국 안미경세 전략이 답이야. 미국과는 안보 동맹으로 가고 나머지 세계와는 경제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는 거야. 중국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거지. 자, 이제 핵심이야. 님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줄 거거든. 먼저 기업 리더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네 회사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수출액, 원재료 공급, 생산 거점 전부 다. 그리고 즉시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니까. 베트남, 인도, 태국 같은 동남아 시장을 지금부터 점 찍어둬야 살아남아. 3개월 안에는 중국 법규 변화에 대응할 팀을 꾸려야 해. 법무, 세무, IT 보안 담당자들을 모아서 매월 점검하는 거야. 언제, 어떤 규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리밸런싱 해야 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AI, 친환경 기업들로 시프트하는 거야. 이게 미래 수익성을 좌우할 거거든. 직장인님들은 자기 자신에 투자해야 돼. AI 교육, 영어 능력, 통상 지식, 이 세 개가 앞으로의 경쟁력이야. 회사가 지원해주든 안 해주든 먼저 움직이는 게 이기는 거야. 중소기업이라면 절대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정부 지원금 활용해서 IT 규제 대응하고 컨설팅 바우처로 전문가 도움받아. 이런 걸 활용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의 격차가 3년 뒤에는 엄청 벌어질 거야. 결국 이게 분기점이야. 지금 움직이는 기업과 기다리는 기업이 갈린다니까. 님들은 어느 쪽일 거야? 자, 이제 정리해볼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5가지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이렇게 나와. 급격한 정치 불안정은 20에서 30%, 통제 강화는 60에서 70% 정도로 봐. 대중 수출 악화는 90% 이상의 높은 확률이고, 지정학적 위기는 40에서 50%, 공급망 재편은 80% 이상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미 진행 중이라니까. 한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잖아. 이건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럼 중국 위기로는 과장일까? 맞아. 과장이 섞여 있어. 근데 차이나 리스크는 진짜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균형을 맞춰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뭐냐고. 첫째, 중국에만 기대하지 말 것. 다양한 시장에 노출된 회사들을 봐. 둘째, 기술 기반 산업에 눈을 돌려봐.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분야들 말이야. 시진핑 이후의 중국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거야. 결국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야. 님들의 자산도 커리어도 회사 선택도 그래야 돼. 5년 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 경제적 안정은 한 곳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둬.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줘.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